수요로는 네. 완전히 회복이 이제 가능할 거로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빠르게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한 40불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조금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금 살고 뭐 이러면서 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던.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 작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좀 꾸준히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회복되고는 있는데 그 현재 그럼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네. 그때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영향을 미쳤었던 요인 같은 경우 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네. 좀 더디죠. 늘어나는 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그러니까 수요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확진자도 좀 줄고 그다음에 백신도 좀 맞고 그러니까 맞으셨나요? 이제 저거 다 지났습니다. 그럼 2차까지 다 2차 다 맞고 저기 2주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 천하무적이라고 하나요? 유령이라고 이제 2차까지 맞는데 이렇게 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진짜 수요도 좀 회복되는 게 데이터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물며 또 성장이 또 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2 정도 됐었었는데, 올해는 한 6.0 정도 성장을 네. 보일 거로 생각하니까 그 빠진 거 다 만회하고 더 올라갔죠. 추가로 더 올라갔죠. 거기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9% 정도 올라갈 거로 생각을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빠진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원유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한 18% 정도. 18%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갔다가 그쵸. 올해 이제 18%가 갔다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를 커버하고도 더 성장한 거니까 엄청난 성장을 보였네요. 올해 분기 성장이 1분기가 이제 한 18% 정도 성장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도 한 8%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 성장의 함에 따라 이제 수요도 점차 회복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2019년 정도 수준으로는 이제 원유 수요가 그러니까 그 전이죠. 코로나 발발 이전 수요로는 완전히 회복이 이제 가능할 거로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또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공급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건가요? 한 2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부족한 상태거든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한 200만 배럴 정도 이제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만 배럴 같은 경우는 좀 증산하면 되지 않냐. 어차피 줄여놓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한 550만 배럴 정도 지금 감산을 한 상태니까 한 200만 배럴 정도 더 추가 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제 그 불안한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면은 산유국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좋은 거죠. 네.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선이면 이제 사실 해피한 거고, 조금 더 늘려가지고 가격을 확 다운시킬 이유가 별로 전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증산 쪽에 이제 굉장히 좀 주저주저를 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저거였죠. 셰일 업체들. 셰일 업체들이 많이 망했죠. 그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셰일 덕분에 미국이 최대 생산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셰일 혁명 때문에 그 이후로 셰일 가스가 많이 생산되면서 이전에는 이제 사실 미국이 수입국이었잖아요. 원유 수입국이었었는데 셰일 때문에 이제 수출국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 생산국이 된 거죠. 보면은 러시아, 사우디를 제치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셰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유정하고는 틀려가지고 기본적인 유저가 틀리다는 게. 그러니까 유정에서 이제 기름을 갖다가 캐내는 거하고 이제 셰일 같은 경우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셰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파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셰일 업체들이 그때 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때 예. 그러니까 가격이 막 한 20불씩 빠지고 마이너스로 가면서 한 100개 넘는 업체들이 이제 도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부족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셰일 업체들도 이제 그런 자금들을 끌어다 쓰는 게 다 월가에서 끌어다 쓴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면 월가도 상당히 타격이 컸겠네요. 재미없죠. 보면은 그 옛날에 다 투자금들이 몰렸었던 거는 거기 돈 벌려고 사실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건데 투자해가지고 생산량은 늘어났지만은 뭐 가격이 전혀 오르지가 않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보면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 기회만 되면 이제 나 돈 뺄래 뭐 이렇게 하지. 추가로 우리 저기 더 파야 되니까 돈 좀 더 투자해라 그러면은 사실 투자를 안 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쉽게 공급이 잘 늘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정수는 조금씩 더 늘어나고는 있긴 한데 생산량 자체는 사실 별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배럴 정도 이제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준 게 한 2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최고 칠 때 한 일에 한 1,300 배럴 정도 이제 생산했었다가 지금 현재 한 1,100만 배럴 정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줄어진 상태에서 뭐 더 늘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하기에는 가격 변동성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사리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약간 그 평균을 유지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게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속 기간이 짧은 것도 이것 때문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우디 같은 데는 한번 파서 이제 기름이 나오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셰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셰일 유정을 갖다가 그 셰일 가스층을 갖다가 그 발견을 한다 하더라도 보면은 거기서 뚫으면은 한 1년 지나면은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요. 한 2년 지나면 한 80%가 줄어듭니다. 생산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계속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층층이 있다 보니까 뚫고 이제 좀 1년 지나면 거기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거기 이제 있는 셰일 층을 갖다가 이제 그 물 수압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긁어내가지고 하는데 거기 있는 거 갖다 셰일 층을 다 긁어내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감자 캐기랑 비슷한 거네요. 그쵸, 감자 캐고 나면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감자가 없고 또 새로 심어야지 뭔가 맞아요. 하는 것처럼 셰일 가스도 만약에 이제 그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또 계속 뚫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 할 투자가 유지가 안 되면은 그게 계속 늘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확실히 천연가스가 원유에 비해서 뭔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좀 약간 산출량이 좀 없다 보니까 섣불리 투자할 수는 없고 지속 기간도 짧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 요 준비해 주신 자료 중에 이제 DUC라고 해가지고 Drilled but Uncompleted Wells라고 해서 이제 시추는 했으나 이제 완공되지 않은 유정이 이게 줄어드는 것도 그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계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까 보면 이제 차트에 그 리그 숫자는 계속 늘어났는데 보면은 이제 리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DUC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Drilled but Uncomplet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추는 했는데 거기서 아직 캐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속도로 그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일단 파기 시작하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텐셜로 보면은 DUC 숫자가 아직
있다는 건 확인했는데 아직 캐내지 않는 게 늘어나야지 보면은 금방 이제 생산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죠. 신규 시추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DUC 자체가 네.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그 생산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자재 시황에 보면 간혹 리그 수라고 아까 네. 언급을 해주신 게 있는데 사실 저도 리그 수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이제 구글을 찾아봤더니 이미지로 에펠탑 같은 게 이제 바다에 떠다니더라고요. 바다에도 네. 있지만 쉐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쉐일층에다가 그냥 뚫는 저거죠. 이제 뚫어서 이제 그 시추 해내는 그걸 갖다가 리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많아지면 이제 캐낼 수 있는 데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제 저건데 그 중에서도 리그 수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DUC를 봐야지 앞으로 포텐셜이 더 얼마나 늘어날 수 있겠다, 줄어들 수 있겠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리그 수만 보면은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 많다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냥 싸게 사가지고 보관해가지고 이제 높게 팔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현물은 높은데 이제 원화물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80%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아무 해칭도 안 하고 있다가 60% 떨어지면은 그 업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뒤 가격이 뭐 70불에 거래된다. 그러면은 80불에 사가지고 70불에 해징을 하고 보관 비용, 이자 비용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라도 지금 80불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요인 때문에 재고량이 줄고 있어요. 보면은 그 콘텐거 상태에 있을 때는 꽉꽉 다 찼었잖아요. 그래서 재고들이 왕창 올라갔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백오데이션이면은 재고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팔기 시작하는 거죠. 차트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5년 평균 그 밴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축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비축유 같은 건 이제 재고에 따로 잡히지가 않고 별도로 카운트가 되는데 비축유 자체도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자체가 굉장히 줄고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 그러면은 결국 주는 거는 재고가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재고 있는 거를 다 가져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재고가 주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제 원유 생산 시설 투자도 이제 같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미래에도 공급이 조금 더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투자가 이제 줄어드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옛날에 2014년까지만 해도 투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유가가 한 100불 됐거든요. 와, 100불 곧 지금보다 바라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었죠. 그래서 100불 정도 했었는데 2014년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가격이 100불에서 한 27불인가로 확 빠지게 되죠. 왜냐면 이제 그때 셰일 업체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생산을 하니까 중동에서 이제 오펙에서 얘네들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얘네들은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우리가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얘네들 다 망하게 만들어야지. 그러고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생산을 했었었죠. 근데 안 죽었죠, 걔네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 죽지 않았네요. 100불 정도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걔네들은 계속 생산하겠지만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못 버틸 거다 해가지고 이제 증산했는데 오펙도 못 버틴 거죠. 아이고, 결과는 처참 맺었네요. 그때 이제 저거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보면은 그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100불 할 때는 많이 투자했겠지만은 사실 20몇 불 뭐 이러면 투자를 없으니까 이제 투자 줄고 그래서 계속 줄다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투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또 다시 또 투자가 또 준 거죠. 한 작년만 해도 한 30%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사실 뭐 투자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죠. 보면.
한번 기었던 경험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투자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저런 것도 있잖아요. 그 ESG라고 해서 환경 문제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부각되면서 그런 원유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잘 투자를 안 하죠. 보면은 환경 이슈들도 있고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도 있고 또 돈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투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겠네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지나긴 했는데 백불 스트라이크 콜 이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인데 보면은 가격이 100불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은 그쪽 거래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낮아질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7% 정도로 지금 올라온 상태니까 그 옛날보다는 굉장히 그 기대감 자체는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